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풍속화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25점의 풍속화가 실려있는 단원 풍속도첩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화첩에 실린 풍속화 10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단원 풍속도첩에 실린 나머지 풍속화 15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새참입니다. 이 그림은 열심히 일을 한 후 새참을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쁜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먹는 새참. 새참이란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간단한 식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개념의 아침, 점심, 저녁은 있지 않았고 보통 두 끼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아침, 저녁 두 끼 외에 중간에 양이 적은 음식을 2번 정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변해 오늘날의 점심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식사에도 양반과 평민 간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그들의 재력에 따라 점심까지 먹었지만 보통의 일반 평민들은 그러한 호사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번기의 농민들은 힘든 농사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 사이에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새참, 즉 점심입니다. 이런 새참을 먹을 때면 술도 한 잔씩 하곤 했는데 농부들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먹던 술이 바로 색이 뿌연 탁주 막걸리였습니다. 이처럼 밥 먹을 때 술을 함께 먹은 것은 술을 먹으면 일하면서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 맨 앞에 밥 광주리를 이고 온 안악이 돌아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함께 따라온 검정 강아지는 혹시라도 밥 한 덩이를 던져줄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김홍도는 그가 잘 구사했던 X자형 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비해 오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배치되어 무게중심이 자칫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진한 검정색 강아지를 왼쪽의 빈 공간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홍도는 그의 풍속화 그림에서 여러가지 그림의 구도를 실험하고 있는데 그의 풍속화들 중에서 무동, 서당, 씨름, 그림 감상 등에서는 원형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새참, 논가리, 말징받기 등에서는 X자형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홍도는 수직구도, 사선구도, 수평구도 등을 사용하여 그림의 내용뿐 아니라 그림의 구도에서까지 우리에게 흥미로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무동입니다. 무동은 춤을 추는 아이란 뜻으로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시장이나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연주하고 춤을 췄던 풍각쟁이의 모습과 그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맨 앞에는 한 아이가 흥겨운 풍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두 팔의 한삼자락을 멀리 위 오른쪽으로 감아주고 오른발을 번쩍 들어 도약하는 경쾌한 발동작으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왼쪽으로 숙인 고갯짓을 통해 춤의 격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춤추는 아이를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둘러앉은 악단들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아이의 춤 사이에 신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화면을 등지고 앉아 아쟁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몸을 틀어 대금을 부는 사람이 있으며 그 뒤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의 양볼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또 그 옆에서 피리를 불고 장구를 두드리고
매달린 북을 치는 사람까지 모두 6명의 연주자들은 각자 자신의 악기 연주에 푹 빠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단연 주인공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이나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얻으러 다니는 풍각쟁이들입니다. 김홍도는 당시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던 풍각쟁이의 모습을 이렇게 안정적인 원형 구도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실감나고 흥겹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필선은 김홍도 특유의 힘이 배어있는 딱딱한 철섬유인데 꺾임이 매우 힘차고 속도감을 더한 간결한 모습이며 채색을 할 때에도 담채치고는 짙고 명쾌한 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 기법을 통해 김홍도는 이 작품의 생동감과 흥겨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주막입니다. 이 작품은 초가집으로 된 시골 주막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으며 조선시대 주막의 모습과 당시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프로 엮은 초가지붕 아래 초립을 쓴 남자가 그릇을 기울여 남은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식사를 마친 사내가 여유롭게 담배를 입에 물고 밥값을 내려는지 돈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등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등짐 장수 아니면 보찜 장수인 듯 합니다. 주모로 보이는 여인은 오른손에 그릇을 들고 부뚜막에 놓인 항아리에서 무언가를 푸고 있는데 함지박에 수북이 담겨있는 밥이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국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뚜막 위에는 똑같이 생긴 그릇이 여러 개 포개져 있는데 바쁜 나그네들을 위해 밥, 국 따로 할 것 없이 국밥을 말아 팔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주모 뒤에는 주모의 아이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문이 없는 밥집에서 땅바닥에 자신의 보찜을 깔고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조선시대 주막의 모습이 매우 해학적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타작입니다. 이 작품은 별을 타작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로 일하는 평민과 이를 지켜보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볕단의 이삭을 털어내 벼 알곡을 거두는 타작의 여념이 없는 일꾼들의 모습이 매우 활기차고 역동적입니다. 6명의 일꾼들 중 3사람은 타작대인 개상의 낫가리를 두들겨 알곡을 털어내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볏짚을 묶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비질을 하며 흩어진 알곡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게에다 볕단을 한가득 쥐고 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꾼 6명 중 한 명은 망건을 쓰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총각인지 상투가 없으며 나머지 4명은 맨상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동안 오른쪽 상단에는 지주인지 마름인지 알 수 없는 감독관인 듯한 양반이 갓을 쓰고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며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술단지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김홍도는 평민과 양반과의 관계를 은유와 풍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작품 빨래터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빨래터의 풍경과 빨래하는 여인들의 옷차림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화면을 나누어 아래쪽에는 빨래하는 장면, 오른쪽 위에는 그 장면을 훔쳐보는 인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벼타작에서 마름이 있던 위치에 갓을 깊이 눌러쓰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훔쳐보는 양반을 둔 것입니다. 가운데 두 아낙은 이야기를 나누며 방망이질을 하고 있고, 개울물에 들어간 아낙은 빨래를 비틀어 물기를 짜고 있으며, 다른 아낙은 편편한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기가 젖을 만지고 있습니다. 작품 속 장면이 정겹게 느껴지는 그림으로 빨래하는 아낙네들만 보게 되면 여인들이 풍속으로 넘겨버리기 쉬운데, 여기에 훔쳐보는 양반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한층 더 해학적으로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행상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옷차림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의 부부가 서로 다른 길로 행상을 떠나려고 헤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사내는 낡은 번거지를 쓰고 지게에 나무로 엮은 통을 쥐고 막대기를 들고 있으며, 광주리를 머리에 인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바지에 행전을 차고 치마를 짧게 걷어올려 허리에 묶었으며, 옷 속에는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행상으로 먹고 살려면 여러 장을 돌아다니며 다리품을 팔아 물건을 팔아야 했기에 복장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조선시대 행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에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다양한 생업을 소재로 한 풍속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서민들의 복식이나 생활 도구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활쏘기입니다. 이 그림은 활터에서 활을 쏘는 법을 배우며 활을 쏘는 장면과 활쏘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활쏘기를 배우는 활터의 여러 모습을 한 화폭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갓을 쓰고 전복을 입고 있는 군인으로부터 활 쏘는 자세를 교정받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바위에 걸터앉아 자신이 쏠 화살을 살피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정강이로 활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장면을 삼각구도로 배치하고 있으며, 왼쪽의 활쏘기를 지도하는 장면을 작품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우물가입니다. 이 작품은 우물가의 풍경과 양반의 옷차림, 그리고 물깃는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단원 풍속도첩에서 인물들을 그릴 때 두 가지 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두께로 팽팽하게 그리는 철선묘이고, 또 하나는 붓을 강하게 댄 후 차차 가늘게 그리는 정두서미묘입니다. 이 두 묘법 중에서 이 그림은 철선묘를 이용하여 그린 작품으로, 여인들의 치마 주름선 등이 다른 김홍도의 작품에 비해 자연스럽지 못하고 도식적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조선시대 우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풍경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김홍도의 그림 감상입니다. 이 그림은 서화를 같이 보고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당시 양반들이 서화를 즐기는 모습과 그들이 옷차림을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유건을 쓴 유생들이 그림으로 보이는 것을 펼쳐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감상하는 장면인데, 김홍도가 즐겨 사용하는 원형 구도로 인물들을 배치하였고, 각 인물들은 복식이나 자세 또는 각자의 소지품들을 다르게 하여 인물들 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편자박기입니다. 이 편자박기는 두 사내가 말 한 마리를 바닥에 묶어놓고 발굽에 편자를 박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편자란 말 발굽의 손상을 막아주는 U자형의 금속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괴로워서 몸을 비트는 말의 모습과 이를 제압하면서 편자를 박는 사내들의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화면의 중앙에서 사내 둘이 말의 네 다리를 줄로 묶고 그 사이에 장대를 끼워 말이 꼼짝 못하도록 제압을 하면서 망치로 말의 발굽에 편자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뒤집힌 채로 사지가 묶여있는 말은 괴로운 듯 당장이라도 요동을 칠 듯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상과 그 위에 놓인 그릇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이 편자 박는 사내들의 목을 축여줄 물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여러가지 잡동사니 물건을 담아두는 망태기와 발굽이 고르지 않을 때 깎아내는 작업 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편자 박는 긴장된 분위기의 그림 속에 그려진 이 사물들은 작품에 느슨함을 줌으로써 화면을 절묘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신행입니다. 여기서 신행이란 혼례 때 신랑이 신부집에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들어가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파격은 주인공들의 행렬이 산 모퉁이로 가려진 과감한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긴 행렬이 가파르게 꺾여진 산 모퉁이를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앞쪽 두 사람이 들고 가는 것은 청사초롱이고 그 뒤를 기러가비가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두 손에 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러기는 한번 짝이 정해지면 평생을 함께하고 중간에 짝을 잃더라도 혼자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어 혼례 때 상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또한 신랑이 백마를 타는 것은 백마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신랑 뒤에서 말을 타고 장옷을 입고 따라오고 있는 여인은 신랑의 유모나 매파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는 혼례를 치른 뒤 신부가 곧바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유행하였다고 하여 이 여인을 신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김홍도의 작품은 나룻배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룻배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수평 구도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두 척의 나룻배가 그려져 있는데 이 두 척의 나룻배 안에는 당시 조선사회의 상하 남녀 모두를 모아놓은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나룻배에는 사람 12명과 소 2마리가 타고 있습니다. 소까지 태웠으니 꽤나 큰 배라 할 수 있습니다. 백골이 선미 쪽에는 두 사람의 사공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큰 배라서 그런지 무척 힘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공들 앞에는 곰방대를 물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과 맨상투의 사내가 서로 마주 앉아 있는데 아마도 일행인 듯 합니다. 이 두 사내 앞에는 아이를 동반한 아낙네가 있고 이 아낙네의 머리에는 옷이 올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낙네 앞에는 삿갓을 쓴 사내가 있으며 그 뒤에는 길쭉하게 포장한 것을 짊어진 갓을 쓴 양반이 보입니다. 또 그 옆에는 소 2마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는데 아마도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들 소 등에는 뗄나무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장터로 가는 길인가 봅니다. 소 사이에 더벅머리 총각이 곰방대를 물고 있고 소의 끝에는 삿갓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삿갓을 쓴 두 사내와 더벅머리 총각은 이 뗄나무를 팔러 가는 일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뱃머리 선수에는 갓을 쓴 두 선비가 앉아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있는 선비는 장죽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나룻배를 보면 역시 사공이 등을 돌리고 노를 젓고 있고 사공 뒤에는 망건을 쓴 사내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갓을 쓴 선비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삿갓을 쓴 사내도 셋이 있으며 아이를 업은 안악도 보입니다. 또 뱃머리 선수에는 학자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양반이 강을 바라보며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빈 길말을 얹은 소가 한 마리, 말이 한 마리, 그리고 소의 머리 쪽에는 한 젊은 총각이 돌보고 있는 어린 말이 보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고기잡이입니다. 이 그림은 물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막대를 박아 그물을 울타리처럼 쳐두고 물고기를 원통 안으로 몰아넣어 잡는 덤장 그물질 장면입니다. 이 주먹망 안쪽에는 두 명의 어부가 소쿠리에 담은 생선을 건네주고 있고 바깥쪽에는 항아리를 실은 배 두 척이 있는데 아마도 한 항아리에는 소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소금 항아리는 그 자리에서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기 위함입니다. 당시 최고의 젓갈은 이렇듯 현지에서 잡은 즉시 담은 것이었는데 젓갈은 민중의 겨우살이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품이었습니다. 한편 맨 앞쪽의 움막을 친 배 안에서는 어부들이 통발을 수리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물의 구성과 날아오르는 갈매기 그리고 어부들이 활기찬 모습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노상파안입니다. 노상파안이란 길 위에서 미소 짓다 란 뜻입니다. 점잖은 양반이 말을 타고 가는 도중 우연히 소를 타고 가는 한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남편과 아기까지 있는 시골 안악을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은밀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탄 말에는 망아지가 젖을 빨고 있고 소등에 탄 장옷을 걸친 여인은 아기를 앞에 앉히고 앉아 있으며 그 뒤를 터벅터벅 걸어서 남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등에는 보찜이 잔뜩 짊어져 있는데 아기까지 업고 있고 심지어 닭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서로 간의 은밀한 시선이 무색하게 생활 속 정감이 묻어나는 해학적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장터길입니다. 이 작품은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 상인들의 행렬을 그린 그림입니다. 멀리 돌아서 가고 있는 행렬의 맨 앞에는 상인들의 대장격인 사람이 말을 타고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여러 명의 상인들이 밝고 유쾌한 표정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말 등에 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터에서 물건을 다 팔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단원 풍속 도첩에 실려있는 김홍도의 풍속화 25점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단원 김홍도는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정감있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 풍속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 2개를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먼저 소개할 영상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 홍옥희 씨가 소개하는 김홍도의 씨름에 관한 내용으로 6분짜리 영상이고 또 하나의 영상은 EBS의 문화유산 시리즈에서 이야기가 있는 그림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란 3분 52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시청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